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강추위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더니 다시 애년기온을 되찾았네요. 겨울에도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는 어디가 좋을까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1호선 서동탄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늘 그렇듯이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역시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을 기대합니다. 서울역 기준으로 50분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겨울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저수지와 사계절 내내 초록초록한 수목원의 온실까지 연결해서 걸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서울식물원 온실 못지않은 곳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변사또랑 함께 아름다운 겨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실까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성균관대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2번 출구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오른쪽에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를 따라 쭉 내려갑니다. 주변에 편의점과 식당, 커피숍 등이 많이 보이는데요. 필요한 것은 여기서 미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식사 전이라면 이곳 식당가에서 해결하고 출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곳은 고가도로가 한참 동안 이어지는데요. 고가도로를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성균관대역에서 10분쯤 걸어가면 왼쪽 길 건너로 성균관대학교가 보이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성균관대학교 후문에 도착합니다. 성균관대학교 후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평상시에는 후문 쪽에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요. 겨울방학이라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이번에는 성균관대 캠퍼스와 고가도로 사이 인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잣나무 사이로 비치는 따사로운 햇살은 트레킹하기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고가도로가 끝나면 사거리에 도착합니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으로 향합니다. 왼쪽으로 돌면 바로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1월 공원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협소하니까요.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주차 요금은 무료입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데크길이 나오는데요. 데크길은 경사가 완만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내려가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포근하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까지도 여행의 기대감을 더해줍니다. 이곳이 오늘 트레킹을 시작할 1월 공원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공원인데요. 공원 중앙에 저수지를 끼고 산책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곳은 1월 저수지로 1932년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조성된 저수지인데요. 현재는 시민들의 산책을 겸한 나들이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입니다. 일몰의 명소이기도 하고요. 겨울이면 철새들이 거쳐가는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찾은 날도 많은 철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수지 건너로 보이는 곳이 조금 후에 가볼 1월 수목원인데요. 오늘 트레킹 코스는 1월 공원의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보고
1월 수목원의 온실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걷는 거리는 약 6km 정도고요. 소요시간은 대략 3시간 30분 정도 예상합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메타세콰이어 길도 이어집니다. 겨울인데도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산책길은 대부분이 평지길로 누구나 쉽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수지 뚝방으로 올라서면 아파트와 저수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도심 속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 내리는 환상적인 풍경과 철새들을 감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는 하는데요. 도심 속에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변에는 쉴 수 있는 쉼터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 겨울인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1월)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리는 약 2km 정도 되는데요. 저수지 주변을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도 간혹 보이더군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기분은 운동이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철새들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도 있는데요. 철새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무엇을 저리도 열심히 보고 계실까요? 저도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는데요. 다양한 철새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계시네요. 반대편에도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이어지는데요. 호수를 끼고 겨울에 걷는 메타세콰이어 길도 나름 운치 있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보고 오른쪽 1월 수목원 방향으로 향합니다. 1월 수목원은 1월 저수지 옆에 바로 접해 있는데요. 1월 저수지에서 큰 길로 나와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1월 수목원이 시작되는데요. 1월 수목원은 유료 입장이라서 정문 매표소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1월 저수지에서 5분쯤이면 1월 수목원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하실 분은 왼쪽에 있는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주차 요금은 3시간에 2,000원, 6시간 3,000원, 9시간 4,000원이고 종일 주차는 5,000원입니다. 이곳은 2023년에 개장한 수목원인데요.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수원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4,000원입니다. 수원 시민은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입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깔끔하고 굉장히 넓은 로비가 나오는데요. 왼편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는 카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원하게 탁 트인 통창으로 보이는 뷰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1월 식물원의 풍경과 조금 전에 걸었던 1월 저수지까지도 다 보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수목원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입장권의 QR코드를 이곳에 찍고 나가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겨울의 쓸쓸함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시원하게 펼쳐지는 수목원을 걷기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더 좋았습니다. 이곳은 수원시의 생태 및 기후를 고려하여 숲, 초지, 습지 등 도시 환경에 접목 가능한 생태적인 정원 서식처를 구현한 정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1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전시 온실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항 건물을 연상케 하는 온실 스케일에 압도당하는 느낌인데요. 따뜻한 실내 온도에 겉옷부터 벗고 관람을 시작합니다. 전시 온실은 건조 기후를 테마로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의 대표적인 건조 기후 지역의 흥미로운 자연 생태 환경과 식물을 전시하고 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선인장과 열대 우림을 연상케 하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포토존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이곳은 개장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곳인데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온실 끝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유럽풍의 출입구가 나오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촬영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마치 유럽의 정원이라도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2층에는) 굉장히 큰 화분에 커다란 귤이 달려있는 귤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혹시나 하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진짜로 귤나무입니다. 곳곳에 포토존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 끝에는 연인들이 사진 찍기 딱 좋은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네요. 2층에서는 초록초록한 열대 식물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서울식물원 온실하고 비교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곳 온실은 개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탓인지 아직은 울창하지는 않은데요. 아기자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조용하고 신선한 느낌은 이곳이 더 좋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돌아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연인들의 겨울 데이트 장소로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 유럽풍의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시 온실에서 나서면 산책하기 좋은 숲정원과 초지원 등 다양한 수변 환경을 관찰하면서 트레킹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호수가 조금 전에 지나왔던 1월 저수지입니다. 담 하나 사이로 수목원과 저수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봄에는 벚꽃과 아카시아 꽃을 즐길 수가 있고요. 여름에는 저수지의 나무 그늘에서 시원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전시 온실과 저수지의 철새와 눈 내리는 날에 멋진 설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수목원 중앙에는 굉장히 넓은 잔디 광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잔디 광장 중앙에 서면 수목원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1월) 수목원에 관람을 마치고 다시 입구로 나왔습니다. 1월 수목원의 위치는 성균관대역과 화서역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복귀할 때도 성균관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목원 입구에서 왼쪽에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조금 걸어가면 오른쪽 길 건너로 성균관대학교 정문이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향합니다. 복귀할 때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를 가로질러 후문을 통해 성균관대역으로 갈 건데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도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주변으로 잘 다듬어진 철쭉나무가 인상적인데요. 봄에 철쭉꽃 필 때 다시 한번 찾고 싶어지네요. (10분쯤) 걸어가면 오전에 지나갔던 후문에 도착합니다. 후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고가도로를 따라 오전에 지나갔던 반대 방향으로 쭉 올라갑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10분쯤이면 성균관대역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1월 저수지와 1월 수목원까지 걸어보았는데요. 이번 주말은 이곳으로 여행 계획 어떠세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